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준영 청년 유니온 총선 기획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청년 취업률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취업률에 대해서 취업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어떤 공약들이 나와 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당에게 표를 주면 네. 일자리 몇만 개 만들겠다. 이거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공약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정당들이 지금까지 약속한 만큼만 일자리가 창출되었어도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네.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2016년 2월 청년층 실업률이 12.5%라는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공약을 네.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창조 경제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추진했던 노동 경제 정책의 맥을 잇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갈등 끝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었지만 정작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의 고통이 명분으로 쓰이고 말았는데요. 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당은 자기 정책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야당 중에서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다 합쳐 7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 마음이 설레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예.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세밀한 방안들을 예. 함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큰 숫자가 거창한 선언처럼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되는 양적 목표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한 일자리 개수보다도 청년들이 좋은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실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 구직 수당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죠. 실제 청년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서울시와 성남시가 지자체 수준에서 시작한 청년 수당 정책 실험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예. 이번 선거에서도 다양한 정당들이 이제 청년 수당으로 부를 수 있는 대표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물론 새누리당은 청년을 직접 이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의 하나로 구직활동 지원 수당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구직하는 동안 지급하고 취업 후에 갚도록 하는 훈합형 청년 수당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청년들 사이에 이게 정말 되겠어? 이러한 반응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권이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당보다 당장 일자리가 더 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선 취업도 취업이지만 사실 그 이전 시기도 문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대다수 청년들이 값비싼 대학 등록금과 주거 비용 때문에 또 힘들어하죠. 이에 대한 여야의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반값 등록금이 완성되었다라는 입장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등록금 관련돼서도 대출 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정도의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 수준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면 야당들은 고등교육비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연 2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국민의당은 사용처가 불명하지 않은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국가표준 등록금 제도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는 방안을, 노동당은 아예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수도권 사립대 중심의 대학 교육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두고서는 네. 이렇게 비용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사회적 토론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네. 당연히 재원 마련의 문제도 뒤따를 것입니다. 네. 또 주거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주거 문제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네. 너무 높게 치솟아 있는 민간 시장의 임대료, 즉 월세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월세 해법이 아예 없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경우에 그 수준은 다양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를 안정되게 하고
임대료를 공정하게 책정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네. 녹색당과 노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제도들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들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또 얼마 전 청년 유니온을 비롯한 청년 단체들이 각 당에 정책 제안서를 보냈었는데요. 이번 총선 공약에는 빠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 유니온이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 기구인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서 최저임금 1만 원부터 월세 비용 인하, 구직 지원 수당, 고용할당제 확대, 고등교육비 인하, 대학원생 인권 보장, 민주시민 교육 확대, 선거권 확대, 청년 기본법 제정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네. 각 당의 답변이나 정책 공약집에 실린 청년 공약들을 살펴보면요. 분명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부족함은 있지만 네. 사실 크게 빠진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정책들을 이미 충분하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안은 있으니까 실현하는 일만 남은 건데요. 네네. 20대 국회가 약속을 잘 지키면 될 것이고 미처 공약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얘기들이 좀 들렸는데요. 이 청년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미래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